FOMC 끝나면은 시장의 방향이 좀 잡힐까 싶었는데 아직인가 봅니다. 시장 지수가 옆으로 움직이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토마토 투자클럽 여인수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점이 좀 중요해 보이는지 눈에 띄는 변화들 짚어주세요. 네, 지난주에 시장은 일단 큰 저점에 대한 해소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강했고요. 2,930 미만에서 지금 3,090까지 지수를 한 바퀴 돌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난 금요일하고 월요일 나타나는 흐름 자체는 상당히 그 지수 움직임 자체는 미흡하죠. 밋밋하고 미흡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수급 주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또는 국내 연기금이 아직은 순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아마 주중에 이틀 빼고 나면은 외국인들이 또 주중에 제가 들어와서 빠졌던 주가들이 덜썩거리면 나올 건데 지금 이제 대형주가 빠르게 지금 뭐 반전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늘어져 버리면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언급드린 바대로 시장은 빠르게 또 새로운 대안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 대안이 지금 선택 중형주로 가는 거죠. 요구안이 어느 선까지 늘어날 건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 보유자들에게는 오늘 물론 상승 업종은 있습니다만 다수가 늘리고 있고 그 틈을 타가지고 일단 오늘 뭐 부각되는 종목을 잠깐 보면은 지난주에 충분히 빠지니까 움직입니다. 충분히 빠진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포스코가 4.8%약 5% 움직이죠. 이 철강 효황이 중국이 지금 뭐 환경오염 규제 때문에 화곡성에 철강 공장을 지금 축소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철강 팡에 비해서 이렇게 주가를 많이 빼는 주가들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조정을 충분히 받아내고 주말부터 오늘 뭐 롯데케미칼이 좀 움직였고요. 대신에 이제 많이 올라간 주가는 더 못 갈 거고 효성 관련주 좀 쉬어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수급 우위로 가는 게 지금 해운이에요. 해운이 지금 HMM이 25,000도 돌파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오늘 지금 펜오션 후발주자로 오늘 급등주가 되는 겁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지금 뭐 대한해운까지 움직이고 있고, 이런 흐름이 나왔고, 지금 금융주도 이 금리 인상의 채권 금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뭐 기준금리는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데 채권 장기 채권이 움직이니까 나스닥 기술주들이 움직이더라. 흔들리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오늘 금융주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죽은 모양은 아니죠. 금요일 빠졌던 뭐 KB금융 이런 정도가 오늘 이 정도가 대형주에서 지금 나타나는 움직임의 대표적인 주가가 아닌가 생각 들고 있고, 두산인프라는 지금 기업 분할 이슈가 나오고 단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수렴만 하지 지금 답답한 형상이죠, 그죠? 네, 지금 이게 완전히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3월 말을 더 기다려야 되는 형상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에서는 전혀 모질함이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 폭스바겐 이슈 때문에 1차 하락이 나왔던 2차 전지주들이 오늘은 또 현대자동차가 주말에 발표한 내용, 뭐 배터리 자체 개발을 착수 시도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죠. 지난주에 폭스바겐 나오고 BMW는 아예 자체 생산 어렵다. 일단은 그 조달해가 쓰겠다 했는데 한국현대차는 지금 한 사업부를 만들어가 한다는데 2차 전지주 개발에 대한 슬로건들을 발표합니다만은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한 4, 5년 걸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세는 예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LG화학은 80만 원 초를 위협했고요. 삼성헬스타인은 대신에 큰 조정은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2차 전지 소재주들 보면은 단단해요. 주말에 돌리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지금 LNF라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형주가 우위했기 때문에 수급이 여기에서는 팔고 싶지 않다는 거죠. 조만간 기다리면 반등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들이 특히 외국계 창구 예민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 초반에 2차 전지주들이 지난주 저점 매입 하신 분들이 제법 되실 건데 여기에서 추가적 조정하려는 겁니다. 다만 추가적 조정은 제가 보기엔 덤으로 좀 많이 빠졌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불확실성,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정의를 판단 내리는 곳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거는
나중에 시세로 반영하는데 당장은 저 친구도 2차 전지해도 지금 앞으로 2025년이나 돼야 될 내용인데 전혀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기는 매물이 나오면 주가는 빠졌다 가는 거죠. 이 경우는 2차 전지 중에 핸디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다만 이제 보유자들은 여기에서는 견딜 자리고 주중 상승 반등을 한번 나올 타이밍을 노려볼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과 중형주인데 중형주 그룹들이 지금 지수가 강화되지 못하면은 지금 이제 내가 선택하겠다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좀 IT들 중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 들어오는 쪽은 지난주도 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시세가 단발을 안 해요. 지수가 못 돌아선다, 별로 재미없다. 그럼 종목을 돌리자. 네, 일단은 뭐 득산, 네오록스 지난주 말에서 계속 언급하는 데서 가장 탄력적 움직임이 나오고, 네, 신고가 나고 한미 반도체도 전고점이 넘어오고요. 네, 지금 뭐 간택된 주가들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네, 뭐 이거 외에도 뭐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주가들의 움직임이 하나 둘씩 IT들이 좋습니다. 대안이라는 거죠. 다만 IT 장비 주들 이번 주 화려하면은 한번 챙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거 좀 필요하다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5G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뭐 도쿄 올림픽 영향도 좀 받는데 지난주 강세 다음에 좀 조정을 주고 가는 모양이죠. 한번 접었다가 다시 소화하고 가는 모양이고. 바이오는 바닥에서 반영되지 않은 바이오는 움직이려고 꿈틀댑니다. 다만 반영이 많이 된 바이오는 고점에서 오늘 많이 흔들렸죠. 엔지캠이 큰 폭의 흔들림이 있다가 지금 트는데 이건 뭐 장중에 감사하게는 한정이라는 루머가 좀 돌았던 것 같아요. 아니었죠. 돌림이 나오는데 어떤 지금 하단에서 시세 반영도가 너무 지나치게 약했던 쪽 지수가 못 가는 시간 3월 하순 중순에서 하순 늘어지면 나는 중형주를 공략하겠다는 거죠. 네, 이런 흐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소비재들도 좀 계속 한쪽으로 하지 않습니다. 돌고 도네요.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콜마 B&H라든지 오늘 그동안에 대형주 갈 때 못 갔던 주가들이 가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장악은 지수가 답답하다. 빨리 안 움직인다. 중형주에서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이오 IT, 그다음에 소비재, 뭐 지금 이제 움직이는 뭐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에서 뭐 자꾸 시세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어떤 반전이 있기 전까지는 소수 간택된 주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은 전선이 형성되는 이런 흐름이 지금 주 초에 지난 주말에 해가지고 연장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수에 연동되는 종목군들보다는 중소형주에서 대안을 찾고 계신 건데요. 그럼 시장상으로 봤을 때도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이 당분간은 좀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종목 중소형주들 고르는 팁도 추가적으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투자들이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가진 분들이나 지금 2차 전지 보유자들 치수에 반등 대형주가 다시 주도권을 차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전망보다는 수급인 거예요. 지난주 어쨌든 2,920에서 3,090까지 해가지고 160포인트를 돌린 다음에 자꾸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여기 지금 연기금은 좀 한 3일 가다가 빼죠. 그리고 오늘 뭐 증권사에 이 친구 들어봤자 단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수급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돼요. 지금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저렇게 나오면은 대형주들의 어떤 뭐 화려한 비상의 시간은 좀 늦어진다 봐야 됩니다. 조금 늦춰진다 봐야 돼요. 그 사이에 좀 등락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은 이제 소위 말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뭐 코스닥을 중심으로 코스피 쪽 선택 중형주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미 제가 그 이야기도 지난주 중에 주중만 다 드렸어요. IT 장비주 쪽을 거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오히려 뭐 극대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선순위들은 쫙 뻗어가 이제 더 이상 덤비고 싶지 않은 자리까지 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지금 따라가라 못 따라가죠. 선순위 주가들 이번 주 극대화하고 이제 남은 건 이제 안 올라갔던 후순위 주가들이죠. 후순위 주가들 IT 장비 바이오에서 나와요. 지난주 말에 제가 뭐 대표적 유형은 몇몇 종목 언급드렸는데 뭐 앞타 바이오 이런 것도 소개시켜드렸죠. 단 이번 주에 저는 3월 말로 갈수록 제약 바이오주가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주잖아, 그죠? IT 장비하고 메워주러 가서 이번 주 중에 화려해지면은 덤비지 말고 고가 매도입니다. 왜냐하면은
4월 초순 오면 이제 5월 달에 공매도 재개된다는 심리적 핸디캡이 바이오주에 작동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오주에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자리가 3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시세가 다시 좀 요동치고 터질 주가들은 남았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량이 일단 1차적으로 모아지고 네, 첫 번째로 장벽을 돌파하고 이렇게 눌러주는 모양이죠. 이런 쪽에서는 이제 시세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IT주들은 제가 좀 여러 개 있는데, 좀 지금 이제 이틀 연속 올라간 것보다는 상승이 좀 미흡한 것 중에 실적 오전 가치가 있는 것들, 이런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장은 뭐 우리가 이렇게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수급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면 장은 바뀌어버리잖아요. 대단할 수 없는데, 어쨌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만 받쳐져도 지금 말락이 최대로 컸던 2차 전지주, 예, 그리고 지난주 한 차례 급등이 나온 다음에 쉬어가고 있는 그린 에너지, 이런 것들은 지금 가격 매력이 있죠. 이런 쪽으로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 이것이 지표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코스닥 거래소 중형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소비 내수도 포함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수립하시고, 네, 가셔야 되겠고, 반전의 시간은, 네, 늘어지고 좀 더뎌지고 있다는, 네,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장이 지금 3월, 하순에 나타난 장세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내도 좀 필요하고 욕심을 살짝 내려놔야 되겠네요. 방망이는 좀 짧게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이 당분간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의 수익을 제고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셨네요.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여인수 전문가 함께했습니다.